생각보다 지금 미래가 준비 안 되신 분들한테는 진짜 더럽게 힘들 거예요, 진짜. 생산성 증감률이 안 늘어나고 그게 조금 늘어나도 나눠 갖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필터링만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로 필터링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학점을 한번 때리고 여러분 실력 차이가 학부생인데도 어마무시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애들만 뽑을 거예요. 그때 면접이 뭐냐? 무슨 퀴즈 내고 이거 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가갖고.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네가 세상을 스스로 나아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가도 된다? 안 가-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나무말 대잔치 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학교 가기가 싫다며. 여러분 다 학교 가기 싫으시죠? 학교 가기 싫었었고 이제 이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상상 속으로 쓴 건데 왜? 우리 딸이 1학년 때는 좀 드리는데 2학년 되니까 회사 가기 싫어해?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느껴져. 예전에는 1학년 때는 학교 쉬는 날도 막 엄청 기뻐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그 목요일 금요일은 정상 그거잖아요. 평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결이내는 저희 딸 학교가 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쉬었어요. 그 좋아하는 그게 할렐루야 했어? 그러면서 이해가 가더라. 우리도 싫어했잖아. 학교 안 가면 좋아했잖아. 학교 안 가면 최고 좋아했잖아. 그럼요. 홍수 안 나나 그랬는데. 다 2학년 되니까 그거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학교 가기 싫어해요. 예. 진짜 대학교 가서도 그 교수님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그 전설들이 나오잖아요. 그 오늘 휴강 썰, 뭐 15분 이내 안 들어오면은 뭐 자동. 그렇지. 이제 썰들이 나오잖아요. 썰들. 그렇지. 갑자기 없었던 학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떠던 학칙들이 다 학교 가기 싫죠. 근데 뭐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싫어요. 아우, 학교 안 가는 게 학교 가는 날인데 안 가는 걸로 결판 났을 때 그 행복 지수는 뭐 거의 최고죠, 진짜. 뭐 로또 맞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걸 왜 쓰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했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말했고 우리 엄마 아빠랑 장인 장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제가 대학을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고. 가겠다고 하면은 가라고 도와주고 안 겠다고 하면은 안 가도 된다고. 나는 굳이 뭐 그걸 뭐 입시를 봐야 되나. 왜냐면 그거 말고도 요즘에 살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자유롭게. 아무튼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좀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디테일로 말해줄게요. 얘가 만약에 똑같은 전자과여도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여도 컴퓨터만 할 거면은 대학교에 안 가도 돼요. 코딩을 할 거 있고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가 실험을 하고 특히 그 실험도 키트 중심 이런 이렇게 회로 중심이면 요즘 할 때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얘가 좀 화학약품을 다루고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다. 자기가 무슨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 학교 밖에서 배우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뭐 마음먹으면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는. 학교에 어떤 그 인력 및 어떤 뭐 물리적 어떤 기계나 이런 인프라가 훨씬 좋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학교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면 좋겠네요. 이거는 원래 사전에 준비를 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대학교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궁극적으로 붕괴됩니다. 근데 그 붕괴가 그럼 또 이분법적 사고 하면 안 돼요. 대학교가 통으로 붕괴된 게 아니라 붕괴되는 과들이 나와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과들이 있어. 옛날에는 여러분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 나름 전문가, 우리가 분류하지 못하는 정보를 분류해놨고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에 접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그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찾기가, 문헌 조사 자체가 능력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아니거든요. 위키피디아가 훨씬 잘 돼 있고 시각적인 거는 유튜브가 훨씬 좋고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무료 학교들로 콜세라, 무크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대학교는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학교에 뭐 명문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인데, 네트워킹도 요즘에 할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뭐 유료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온라인 모임이라든지 너무 할 방법이 많아요, 네트워킹도요. 대학교는 붕괴가 되는데, 그럼 대학이 붕괴가 되냐? 아니에요. 완전 붕괴는 절대 될 수 없어. 왜? 리서치가 남아요. 연구 중심 대학만 살아남게 돼요.
연구 중심. 그 다음에 티칭 중심. 원래 우리나라는 좀 외국은 티칭 스쿨이랑 리서치 스쿨, 리서치를 포함한 종합대학교랑 잘 나눠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잘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티칭 스쿨도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냥 클릭하고 책만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건 개인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실험 중심, 이런 게 돼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불보듯 뻔해요, 이거는 사실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학이 붕괴될 거라고 뭐 감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상상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붕괴된 게 그 문과죠, 문과. 예를 들면은 문과에서 옛날에 경영학과만 나와도 갈 게 많았거든요. 요즘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트레이딩 하면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경영학과 출신이 많이 갔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골드만삭스 이런 그 제일 돈을 많이 주는 금융권 회사에 문과 출신이 아예 거의 없어요. 원래 거기 트레이더가 600명 있었는데 300명으로 지금 프로그래머로 대체됐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로.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한 기사에 따르면 2명 정도, 3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이 대학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대학, 특히 40대, 50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30대 여러분이 경험한 대학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PPT나 띄워놓고 그냥 막 대충 말하고 그냥 넘어가고 시험이나 대충 보고 해서 애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대학은 살 수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잘 됐네, 오늘 이거 싹 다 얘기해야겠네.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은, 뭐 고 작가님도 1철장 강의 있는 데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이제 뭐냐면 자동화예요. 자동화는 뭐예요? 자동화 되면 여러분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은요, 공채는 사라질 거예요. 무조건 경력자만 뽑을 거예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입은 어디서 쌀 거면 그거는 몰라요. 대기업은 왜냐면 경력자는 무조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뭐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대기업도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어느 회사에서 몇 년 근무를 뽑는 게 아니라, 공채라는 건 그거예요. 무더기로 막 쭉 해갖고 면접을 보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일단은 지원을 하면은 그러니까 상시 채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공채라는 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수시로 뽑아요. 수시로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시로 뽑으면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레주메를 봐요. 자기소개서도 보고. 예? 그러면서 그게 괜찮으면 바로 인터뷰를 해요. 이제 그럼 대학생들은 뭐 댓글에 뭐 헛소리도 많이 달렸죠. 대학생 실력이 없다. 뭐 대학생 실력 어디 있었냐. 여러분 대학생 실력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 바로 졸업작품 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졸업작품도 뭐 이런 뭐 미술 이쪽 하시는 분들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제가 있던 학교마다 다르지만 졸업작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우리가 있었던 클래스는 시니어 디자인, 주니어 디자인, 시니어 디자인을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때 그 시니어 디자인, 주니어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작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저는 4학년 때 뭐 했냐면은 그 헤드 마우스라 그래갖고 손이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마우스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인데 이렇게 지문 인식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이 많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부분만 남겨놔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해결해가면서 완성형을 만드는 거예요. 막 생판 처음부터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전작가에서 그거였고, 컴공 친구들은 어때요? 그 로봇인데 장애물을 이렇게 피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면서 지도까지 완성해야 돼, 장애물 지도. 여러분 실력 차이가 학부생인데도 어마무시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애들만 뽑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필터링만 했단 말이에요. 자, 대학교로 필터링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학점을 한번 때리고, 토익 점수를 때리고, 그런 게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던 막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 그런 게 뭐 제가 볼 때 한 10년 안에 무의미해진 시절이 올 거예요.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딸이 학교에 안 갈 거에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요. 왜냐면은 뭐 지금 너무 명확한 건 코딩 테스트예요. 카카오 같은 데는 코딩 테스트는 정답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 좋은데 제니인포소프트도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제 친구도 몇 명 떨어졌거든요. 들어가면 일단은 아무나 다 신청하고 바로 코딩 테스트하게 그 이메일이 와요. 코딩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자동화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과 출신 분들이 이제 뭐 관리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가기 싫다면 해서 이제 학교 가기 안 가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를 말하기 전에 지금 앞에 그 이제 뭐랄까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고 얘기하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미래가 준비 안 되신 분들한테는 진짜 더럽게 힘들 거예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혼자 뇌피셜이 아니에요. 추세예요, 추세.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뇌피셜이 아니에요. 정부 정책 이런 네.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압박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튼 누가 와도 받기 힘든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뢰 수준이 쓰레기 수준이어서 추천서를 안 받는데 미국은 무조건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제일 중요해요. 고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추천장이 제일 중요해서 함부로 써주질 않아요. 왜? 함부로 써줬다가 쓰레기가 들어오면 어때요? 다음부터 그 사람 추천장 안 믿는다니까요. 신뢰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주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학교는 진짜 제대로 된 애만 추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학교한테 의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뽑아야 되니까 신입사원 학생 출신 애를 바로 뽑아야 될 때는 대학교 교수들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서울대보다 제가 다니는 성균관대가 수능 점수는 더 낮단 말이에요. 근데 성균관대가 교수가 써주는 추천장이 계속 좋아. 그러면 기업은 얘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추천장이 되면은 무슨 시험 보고 SAT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바로 뭐냐면 바로 면접이에요. 그 면접을 1차, 2차, 3차 뭐 동료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기업마다 개발을 하겠죠.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 구글 아마존 회의 그 상무 되는데 면접 뭐 17번인가 23번인가 깜짝 놀랐잖아. 나 그거 보고요. 나 그렇게 많이 본 거 처음 봤어, 진짜. 나는 떨어졌겠네요, 그거에서. 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박사 때 면접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박사는 이제 그냥 경력자 채용이죠, 박사는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 회사 안 다녀봤지만 저 회사 안 다녔다니까요. 근데 경력자 채용이라니까요. 실력이 그러니까 박사라는 실력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 이름이 경력자 채용이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경력을 뽑는데 일단은 그 다닌 수준의 학교가 거의 이제 신용장이 되겠죠. 명문 되면 일단 뚫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 입학, 박사 자격 시험.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뚫어내. 그럼 바로 뭐 인턴 같은 걸 시켜봐요. 그 다음에 상무 면접을 해요. 바로 실무자 면접 상무랑 수석들 놓고 하는데 그때 면접이 뭐냐? 무슨 퀴즈 내고 이거 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정답 맞춰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트랜지스터 설명해봐 그딴 거 없어요. 딱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가갖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깔끔한 게 뭐냐면 저는 막 농담 따먹기도 했던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거기 모든 수석들도 다 박사예요. 다 박사. 상무님도 카이스트 박사, 뭐 서울대 박사 다 박사예요. 근데 내가 딱 그랬어요. 내가 4년 반 만에 일찍 들어가는 편인데 논문을 1저자로 5개로 착 보여줬어요. 어휴, 논문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논문이 Applied Physics Letter라고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 쓰면 잘한다 그래요. 그거 2개에 랭미어 하나에 뭐 카본 하나에 다 임팩트 이펙트가 낮지 않은 거 위주로 그거 위에는 이제 뭐 10점, 17점에서 높은 게 2개밖에 없어요. 이제 그 카테고리는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준의 저널이고 그 밑엔 좀 이제 후진 저널들이에요. 동메달이 5개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막 토픽도 막 여러 개니까 그 다음에 막 이거 뭐 표면 뭐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막 이거 친수성 막 이런 거 소수성 막 이러는데 제가 전작가인데 이런 거 좀 이렇게 표면 이런 거 이렇게 뭐랄까 화학과적인 것도 좀 잘하니까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몇 마디 안 물어보고 그냥 끝나 바로 합격됐어요, 그냥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으면은 이제 인턴을 했으니까 내가 인턴을 해보면서 이게 양산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TV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래요. 뭐 댓글 보면 많아요. 실력을 어떻게 평가? 실력은 대화해 보면 다 나온다니까. 무슨 실력을 어떻게 평가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예? 다 해보고 보고 네. 거기 맥락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거는 작품을 보고 어떤 글을 보고 그러니까 말을 섞어보고 실력을 평가 못하는 시니어는 뭐 병신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실력을 평가 못하는 시니어가 있는 회사는 그 회사 망하겠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취업도 어렵고 막 예를 들면 막 실력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꼰대 새끼들이 막 득실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 회사가 뭐 불합리화에 된 것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회사도 망할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하면은 큰 회사가 그거를 M&A를 하던 더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면은 작은 회사들이 그걸 다 나눠 갔던 새로운 생태계가 다시 벌어집니다. 그게 섭리죠.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한다니까. 여러분은 왜 힘드냐? 여러분이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더 엄마 아빠보다 더 괜찮은 직장을 얻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이 특이하냐면은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기술은 더 발달했는데 생산성도 안 늘어나고 생산성 증가율이 예전보다 생산성 증감률이 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늘어나도 나눠 갖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결국에는 기술이 진보해도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아예 개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일을 해도 돈을 소비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딸내미가 어떤 부분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 건데 안 가겠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였어요. 만약에 네가 대학을 안 가려면은 그래도 이 최소한 5개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네가 세상을 스스로 나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5개 정도 네 갖추면 오케이. 고 작가님도 제가 쓰고 고 작가님도 이거 뭐 동의를 했지만 뭐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2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확률 및 통계적 사고 능력. 이게 제가 만나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늘 우리 뼈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내용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막 페이스북에서 이게 약간의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뭘 홍보해줘서 뭐가 잘 됐다 이런 걸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딴 건 잘 모르니까 책을 그런 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러분 제게 순위가 뭐 몇 개가 됐습니다. 뭐 몇 개나 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뭐를 소개해 줬더니 이 책이 몇 등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책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고 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 개발에서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에서 100이었는데 자기 개발 분야에서 100이었다가 뭐 30가 됐습니다. 여러분 70계단 떠올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와 70개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짱이고 제가 다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왜 자기한테 이거 뭐지 광고를 안 주냐 이 정도 잘 파급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광고료를 한 200에서 300 요구할 거예요. 뭐 많을 때는 500도 달라 그러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자기 개발에 완벽한 공부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30위 할 때 우리가 22 정도 했어요. 자기 개발에서. 그날 17권 팔렸습니다. 17권 팔리면 작가가 버는 돈이 2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네? 알바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알바하는 게. 심지어 그 정도는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팔려가지고 우연찮게 팔려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 노출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영향력이 제로일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엄마가 사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엄마 친구들이랑 개 모임에 갔는데 우리 아들 책 나와서 책 좀 사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몇 이가 뭐 얼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거는 조금 주변에 작가가 있고 그러면 캐물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통계적 사고, 확률적 사고라는 게 뭐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고 통계 잘해야 그게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 그 산수를 알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답답해. 만약에 이게 200에서 뭐 40이 올라갔어. 몇 건 팔렸을까? 이게 바로 통계사고 시작입니다. 왜냐면 감이 안 돼요. 팔렸을까 해서 알아보면 이거 한 5건 더 팔린 거구나. 내가 자랑할 게 아니네.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많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제 얘기를 많이 먼저 해줘요. 우리 출판 시장은 이렇다. 그 다음에 SNS 마케팅 시장은 이렇다. 제가 그 사람이 모르는 얘기 많이 공개를 해요. 그럼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그쪽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쪽의 통계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원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를 정보를 알게 되면서 솔직히 그거는 그분 아니어도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그거 예를 들어 핸드폰 원가 같은 거 아니 검색하면 다 나와 그거. 요즘 아예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세요. 그냥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냥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내가 몇 개를 팔아야 몇 년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게 통계도 말도 너무 복잡해. 숫자적으로 내가 요거를 개발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몇 달 팔아야 되고 그때 판 걸로 몇 년을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개발하는데 구상까지 또 몇 달이 나와야 되고 요 정도를 정량적 사고가 그냥 정량적.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해 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열심히 이런 거에 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박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모티콘 시장을 우리가 진출하려고 이모티콘에 대해서 다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1위 그룹은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재무적 상황이 뭐냐면은 인앱 구매니까 일단 구글 마켓이랑 앱스토어가 떼가 30%를. 그런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막 장밋빛으로 17억 번다고 17억 버는 게 아니라 10억 번다고 10억 번 일단 3억 뺏기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수수료를 30% 갖고 가면은 3억 또 뺏겨. 그러면 10억 번 거 같은데 4억 내 손에 떨어지는 거 1등을 했을 때. 근데 뭐 당연히 뭐 그거 10,000명 도전하는데 그 상위 최상위 그룹이고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벌면은 1,000만 원 번 게 아니고 400만 원 여러분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그 뉴스를 보는데 누가 연 매출 10억 사장님의 뭐 비밀 나오는 거 해서 매출 10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매출 10억이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 이게 매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한 몇천억 단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해서 웬만한 영업이익을 다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데 쿠팡 정도 돼야죠. 쿠팡 정도. 뭐 이거는 10억이면 뭐 이거는 내년에 못 벌면 이제 인생 쫑나는 건데.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10억인가 보다. 그럼 10억을 버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통계적 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먹고 살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나 팀장님 내가 맨날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좋을지 이 컨텐츠가 좋지 좋다는 정의가 뭐냐면 대중성. 대중이 얼마나 클릭으로 반응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게 이제 대중성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퀴즈처럼 해요. 똑같은 컨텐츠인데 제목을 이거로 했을 때 사진으로 이거로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그럼 뭐 70% PD는 이거를 예측하고 30%도 얘기하지만 이게 맞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열심히 막 영혼 막 이런 얘기 쓰면서 하니까 그다음에 뭐 퀄리티가 높았다. 도대체 어떻게 퀄리티가 높은 걸 증명할 건데요? 딱 보고 안 나오잖아. 그것도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답이 없고 딱 보면 안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통계적 사고가 좀 말이 어렵지만 좀 산수적 사고, 정량적 사고, 정량적 사고도 말도 어려우니까 숫자를 써보세요. 숫자.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산수적 사고. 산수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5개 적어놨는데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능력보다 조금 높은 목표에 끊임없이 도전하기. 이게 그냥 도전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 결국에는 요즘에는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심지어 그것도 있어. 그것도 좀 와전됐겠지만 그 케냐인가 어디에 창던지기 여자 친구가 은메달인지 금메달인지 까먹었는데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금메달 배웠다. 근데 그것도 와전이죠. 또 코치도 있고 그랬던 뭐 것 같아요. 그랬겠는데 근데 또 그 유튜브에서 또 각색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케냐에는 최고의 코치는 없으니까 유명한 선수들 창던지기 자세 보면서 자기가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창던지기 선수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기가 쉬워요? 어렵죠? 어렵지.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학교에 안 갔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은 진짜 학교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난이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난이도. 그렇지. 난 그게 학교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랫동안 축적이 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정도 애들은 요 정도가 난이도다. 그래서 학교가 그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조교도 있고 교수님들에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게 학교 밖은 그게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메타인지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내 능력 이만큼 있으면은 그거보다 120%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력을 다하고 늘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여기다가 제가 굳이 조금이라 그랬겠어요? 이건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목표면은 자기 실력보다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몰입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몰입의 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고 그 높은 메타인지로 정확하게 목표량을 측정을 해서 내가 그 몰입하면서 성취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리로 쌓이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만약 이거를 이제 해내기 시작하면 이분은 어떤 과제가 오든 어떤 사회 문제가 오든 본인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본인의 이제 메타인지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다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거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세팅할 수 있는데 박사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박사가 그거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돈 많이 받는 게 이거 뭐냐면 이 얘기예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과제 난이도가 자기 능력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높은 것이 자기 효능감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약간 높은 건데 자기 효능감은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내 능력보다 높은데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메타인지와 과제가 다 왔을 때 딱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은 전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제 그 서론이 길었는데 왜냐면 서론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학교 가기 싫다면 이제 그 학교라는 게 솔직히 학교의 끝판왕이 이제 대학교인데 그거가 어떻게 이제 완전 붕괴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화될 건지 어떤 게 퇴화되고 어떤 게 진화할 건지 연구 중심이 살아남을 건지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학교를 만약에 안 간다면은 그 연구 중심을 배우지 않겠다면은 어떤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냐 저희가 이제 5가지 책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2개 확률 및 통계적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능력보다 이렇게 조금 높은 목표에 도전해서 계속 메타인지를 높여서 그거를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몰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될 건지 그 능력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 딸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식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거 그 학교 얘기는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좋은 강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딸 신채야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신채야 친구들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신채야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도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그렇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팁 하나 학교를 가더라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학교는 다 졸업하는 거잖아. 그러네. 학교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 학교에서 나오려면 이거 필요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학교가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학교가 가면은 왜냐면 아까 이제 난이도나 이런 거에서 또 배울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화이팅 하라고 응원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